안녕하십니까. 이지피엔F입니다. 오늘은 그 책을 한 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우리가 신경계 재활을 할 때 어떻게 환자들을 우리 학습시킬 수 있는지 최신 지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슬랙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모터 컨트롤 앤 러닝이라는 서먼 쿡의 책을 많이 보시는데요. 이 책 역시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 꼭 적용해 보시도록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점을 알려주고 있냐면요. 이제 챕터 2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주로 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머스큘러 이제 스켈레탈 시스템이나 너버스 시스템, 카디오 풀모나리 시스템은 다 모든 것이 움직임을 인제 만들어내는 시스템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터 컨트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움직임이 단지 신경계의 자극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자체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현상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반드시 움직임이 신경계의 조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 견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제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과연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이제 임상에서 선생님들이 환자분을 치료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걸을 때 골반 뒤로 빠지지 않게 하세요. 자, 발 똑바로 걸으시고요. 자, 발이 일자로 나가게 하세요."라는 이 커맨드를 굉장히 많이 주게 됩니다. 그 동작을 하는 도중에 이러한 것을 환자가 지각하고 제어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모터 컨트롤이나 모터 러닝 이론에 비추어 볼 때는 그것은 굉장히 옛날 이론에 기반한 어떠한 훈련 방법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모터 컨트롤 앤 모터 러닝 이론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학습에도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아주 옛날 1970 년대에 사용하던 방법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인제 이런 리드미컬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인제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가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인제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동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뻗치는 동작을 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관절이 우리가 숄더 조인트, 엘보, 리스트, 핸드와 같이 상당히 많은 그 관절들의 자유도가 결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게 되죠. 관련된 근육들도 굉장히 많게 되는데 과연 브레인이 이러한 것들을 다 조절을 하겠는가를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 보니까 우리의 브레인은 어떤 동작의 시작과 끝만을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핸드폰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을 때 우리 브레인에서는 핸드폰을 잡아라."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내재된 패턴이나 패턴을 생성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다른 부분에서의 기관들이 그러한 동작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행을 할때 일반적으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골반 자신의 골반의 움직임을 조절한다든가 발이 앞으로 똑바로 나가게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또 일반적인 동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환자에게 우리가 그러한 버벌 커맨드를 통해서 동작들을 하나하나 제어하도록 훈련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환자들은 효과적인 정상 동작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신경계 재활만이 아니라 스포츠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골프를 강습을 받고 있는데 코치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공을 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질문했을 때 "왜 그렇습니까?"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팔을 골프채를 휘둘러서 공을 맞힐 때 매우 빠른 찰나의 동작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조절하려고 하게 되면 "공을 올바로 맞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포츠 심리학이나 어떤 스포츠 쪽에서 나온 연구에 의하면 그러한 동작들을 조절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관절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이 이루어질 때
효과적인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뇌가 손상받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자신의 움직임을 조절하려고 하면 효과적으로 어떤 그런 동작을 배울 수 없다면 우리 환자들은 더욱더 조절하려고 하면 효과적인 그런 동작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currently the concept of muscle synergies or coordinated structure has a central role to play in the organization of motor control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컨셉이 무엇이냐? 머슬 시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인제 러시아의 신경학자들이 신경학자가 인제 만들어낸 인제 이론이 프리 와이어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약간 더 개발됐지만 이제 번스타인이라는 신경학자가 이러한 이론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우리가 시작 자세가 정해지게 되면 다음 동작의 근육의 움직임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선천적으로 그런 것들이 타고나지만 학습에 의해서 근육들이 그러한 동작들을 기억하고 학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디네이트 스트럭처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제 패턴 제너레이터 같은 것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브레인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요. 처음 한두 바이 정도는 이 브레인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동작들은 굉장히 거치게 되죠. 하지만 두세 발자국이 지나게 돼서 자동적인 보행이 나오게 될 때는 우리의 허리에 있는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가 작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작이 나오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달리거나 뛸 때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 동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에 적합한 동작들이 저절로 나오게끔 우리가 동작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바이 커맨들은 우리가 운동 학습에 있어서 아주 초창기 단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알려주고 환자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창기 단계에 사용하는 방법이지 그것을 만약에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환자들은 자연스러운 동작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경계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사 여러분들은 이러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모터 컨트롤, 모터 러닝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들을 좀 공부하실 것을 권해 드리고 치료하실 때 환자가 처음 동작을 배울 때만 버벌 커맨드를 좀 사용하실 수 있고 환자가 어느 정도 그러한 동작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점차 줄여서 환자가 새로운 어떤 움직임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게끔 자신의 버바이 커맨드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임상에 적용하고 제가 또 앞서 소개시켜 드린 이러한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신다면 환자를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